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6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9번째 설명, 장부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장부 가치가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장부 가치의 부분이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축소해서 과소평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각 분야의 자산을 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했던 사항들을 이 책에서 세부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이제 과대평가된 부분들입니다. 장부 가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그 부분들을 아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장부 가치는 어디에나 드러난다. 인기 주식 프로그램을 보면 장부 가치 밑으로 거래되는 종목의 수가 즉시 조회될 정도이다. 장부 가치가 주당 20달러인 주식이 10달러에 거래가 된다면 사람들은 반값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한다. 문제는 발표된 장부 가치의 회사의 실제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대평가 혹은 실제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장부 가치가 평가가 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로서는 이제 전에도 소개됐었던 펜센트럴, 이 회사가 파산할 때의 장부 가치는 주당 6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또 파산을 했다는 것이고, 1976년의 말에 이제 앨런 우드 철강의 장부 가치는 3,200만 달러로 주당 40달러 수준이었는데도 6개월 뒤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장부 가치 3천만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제강 설비가 부적합한 설계와 운영상의 하자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채 상환을 위해서 강판 공장은 어디에 500만 달러에 팔았고, 공장 나머지 부분에 이제 고철로 돼 있는 부분들은 고철상에 팔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또 섬유 공장에서도 창고에 가득한 직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이런 직물들도 마찬가지다. 장부 가치는 미터당 4달러라고 해도 실제로 팔려면 10센트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불문율이 있다. 자재가 완제품에 가까운 것일수록, 자재가 이제 만약에 완제품에 가까운 것일수록 판매 가격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면화의 가치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렌지색 면화 셔츠의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속 한 덩어리의 가치도 알 수 있겠지만 금속 스탠드의 가치를 누가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또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은 대차 대조표를 보여드렸었죠. 대차 대조표에 왼쪽 부분에는 이제 과대평가된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과대평가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특히 대차 대조표의 오른쪽의 부분에 부채 부분이 돼 있었죠. 설명이. 이게 만약에 자산 부분에 과대평가가 돼 있다면 부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많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겠죠.
이런 구조들은 언제든지 투자자들을 배신한다. 어떤 회사의 자산이 4억 달러이다. 그런데 부채가 3억이다. 부채가 상당히 많겠죠. 장부 가치는 1억 달러인데요. 부채는 실제 숫자이고요. 실제적인 숫자고요. 그러나 4억 달러짜리 자산을 만약에 파산 세일을 해서 2억 달러만 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장부 가치는 마이너스 1억이 되겠죠. 결론은. 이 회사는 무일푼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장부 가치가 마이너스 1억이 되겠죠. 플로리다 부동산 개발회사 레디스 주식을 부동산 개발회사죠. 개발한다는 것은 이제 개발 완료된 어떤 상품 가치를 좀 측정할 편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정말 허무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런 사례,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도 똑같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 자산이 그때 당시 이제 주당 50달러, 자산이 주당 50달러였던 반면에 주가가 1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주가가 5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회계의 이상한 규정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매각될 때까지 부채에 대한 경과이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경과이자가 자산으로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레디스의 가치는 대부분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50달러 주당.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레디스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수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는 부채가 결국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자 대차 대조표에 왼쪽 자산은 사라지는 반면 부채는 그대로 남았다. 주가는 그래서 75센트로 폭락했다라는 것이죠. 회사의 실제 가치가 마이너스 7달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다면 이 주식은 가망이 없다. 그래서 피터 린치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마젤란 펀드에 대량으로 보유하였었는데 이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장부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입한다면 그 자산의 실제 가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펜 센트럴의 경우에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과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펜 센트럴 주당 60달러였는데 바로 파산 신청을 했던 그런 경우에 이제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그리고 쓸모없는 철도의 차량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산으로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8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조금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 좀 애매해서 지금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부 가치에 대한 과대 평가였으면은 이번에는 과소 평가 부분에 사례들을 좀 다룰까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자산주를 손에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토지, 목재, 석유, 귀금속 등의 어떤 자연, 자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일단 일부적인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러한 자산의 장부 가치가 실제 가치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보유를 한 주식들이 결국에는 실제 장부 가치에 대해서 축소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87년에 귀금속 제품 제조 업체인 핸디 앤드 하먼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주당 장부가는 금은 백금의 막대한 재고를 포함해서 주당
이제 장부가가 7.83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귀금속의 장부가는 핸디앤드 하먼의 취득 원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취득 원가. 그러니까 30년 전에 거의 구입했던 원가들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가로 따지면 귀금속의 가치는 주당 19달러까지 상승을 합니다. 주당 19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앤드 하먼의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귀금속 가치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는 17달러였거든요. 주당. 그래서 이 실제 장부가보다도 낮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훌륭한 자산이 아니겠는가라고 워렌 버핏 역시도 그렇게 평가해서 주식을 몇 년째 대량으로 보유했었다가 이제 주가가 너무도 꿈쩍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회사의 이익도 고르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사업의 다각화 역시도 그 계획이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핏이 나중에는 이제 지분을 축소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숨은 자산이 존재했고 버핏의 유일한 어떤 실패 사례지만은 또 금과 은 가격이 극적으로 또 상승한다면 이 주식 역시도 급등할 것이었겠죠. 금, 은 외에도 숨은 자산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드렸었던 코카콜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코카콜라도 그렇고 감기약인 로비투신, 이런 거 같은 브랜드,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죠. 결국 브랜드도 가치가 엄청나지만 사실 이 브랜드 가치보다도 실질적으로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자산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허 의약품, TV 독점권, TV 방송국, 결국 라디오 방송국 등등 있겠죠. 이들은 모두, 이런 것들은 모두 취득 원가로 기록이 되며 장부 가치예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대차 대조표의 자산 항목에서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숨은 자산을 보유한 페블비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다. 나는 아직도 이 주식을 놓친 데에서 자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부동산 자산주는, 사실 부동산 자산주는 되게 많죠. 지금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서는 철도주가 아마도 대표적인 예겠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벌링턴 노던, 유니온 퍼시픽, 산타페 서던 퍼시픽 같은 것들은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부에 반영된 가치는 극히 미비하다라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예로 이제 철도회사였는데 CSX 철도회사, 이 부분에서는 이제 130km에 대한 통행권, 이것을 이제 플로리다 주에 매각했거든요. 주에 매각. 장부에는 토지에 대한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도 않았고 철도의 가치는 1100만 달러 였다. 이 거래에서 이 통행권, 이 매각하는 거래도 그렇고 이 거래에서 CSX의 철도에 대한 유휴시간 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매출에는 영향이 없었다. 화물은 유휴시간에 운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 매각으로 결국에는 세후 2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꼭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석유회사, 석유는 또 매장을 엄청나게 오래 하죠.
그런데도 이 예를 계속 들어드리자면은 정유회사는 석유 재고를 땅속에 40년 동안 보관했고 그 취득 원가는 예전 시절에 이제 작성된 수치다. 석유 재고의 가치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넘어선다. 이 석유의 가치만 하더라도 그 어떤 회사의 모기업 회사의 장부 가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정유소를 폐기하고 종업원들을 모두 해고하고도 석유만 내다 팔아도 이 석유만 내다 팔아도 주주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를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석유는 이 의류와 달라서 의류는 신상이 아니면 이제 결국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죠. 의류와 달라서 아무도 신상품인지 2월 상품인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는요. 그래서 그런 석유 분야의 부분도 그랬고요. 일단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송 분야에서 몇 년 전에 보스턴 채널 5가 약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다. 이게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정시장 가격이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처음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 아마도 관련 서류 작업, 방송탑,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사들였겠죠. 이 모든 작업이 처음에 서류상으로 250만 달러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들면서 이제 상각이 되었고, 이 회사에 매각되는 시점에서는 10중 8구 장부 가치가 이때 매각됐을 때 장부 가치가 실제보다 300분의 1 수준으로 정말 내려갔겠죠. 이런 가치 장비 이런 것들로만 따지면요. 이 회사가 매각되는 시점에서는 그랬었는데 이제 방송국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장부 가치가 생겼겠죠. 4억 5천만 달러라는 것이 생겼고, 이 과거의 이런 이상 현상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부가 250만 달러짜리 TV 방송국을 4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하면 회계 실무에서는 추가 지출한 4억 여기서 빼버리면은 4억 4,750만 달러 되겠죠. 이것을 이제 영업권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업권은 새로운 장부의 자산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것도 결국엔 상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회사 역시 잠재적 자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1960년대 이후에 변경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자산을 크게 부풀리는 회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이게 병에 담는 공정 기술이 있겠죠. 코카콜라 이제 코카콜라 병에 코카콜라를 담는 공정 기술, 그 공정들을 위해서 만든 신생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지스입니다.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지스는 현재 영업권의 장부가는 27억 달러, 그때 당시에 27억 달러였는데 이 27억 달러는 공장 그리고 재고 그 다음에 장비의 원가, 이 장비의 원가 외에 이 원가 외에 병에 담는 공정을 위해서 만든 신생기업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의 현재 영업권 장부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중복해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7억 달러는
공장, 그 다음에 재고, 장비의 원가 외에 병에 담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장, 재고, 장비, 원가 외에 병에 담는 사업 독점권에 대하여 지불한 대가를 포함한다라는 것이고, 사업 독점권에 대한 지불한 대가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즉 독점 사업의 무형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독점 사업의 무형 가치. 현행 회계 규정에 따르면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는 이 영업권을 향후 40년 동안 삼각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 독점권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영업권을 삼각해야 함으로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는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1987년에 이 회사가 발표한 이익은 63센트였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영업권 삼각이 포함된 50센트가 빠져 있었던 것이고요.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는 서류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훨씬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숨은 자산도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또 신약 특허 관련돼서 이 신약 특허를 받은 회사는 경쟁사 없이 17년 동안 독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숨은 가치겠죠. 회사가 신약을 조금만 개선하면 다시 17년 동안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 놀라운 약품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가치가 장부상으로 거의 제로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과소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새로운 케이스는 또 거대 모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자회사, 이 자회사에 대한 숨은 가치가 또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는 UAL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다각화된 모 회사로서 UAL이 회사명을 엘리짓으로 변경을 했는데, 피델리티 항공 산업 분석가가 이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UAL이 보유한 자산으로는 힐튼 인터내셔널 10억 달러, 힐튼, 그리고 허츠 렌터카 13억 달러 렌터카, 그리고 웨스틴 호텔즈 14억 달러, 그리고 여행 예약 시스템이 10억 달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와 세금을 제외하면 이들 자산을 모두 합할 경우에 UAL의 시가총액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투자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를 공짜로 얻는 셈이었거든요. 피델리티는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 종목은 결국에는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숨은 자산을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사례들은 쭉 한번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부 가치가 결국에는 과대평가돼 있고 과소평가돼 있는 부분들을 좀 잘 가려내서 가치주를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섣부르게 표현되어 있는 장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제 주가랑 비교해서 선뜻 매수하기보다는 그 특성들과 특징들을 좀 잘 분별해서 결국에는 그 실질적인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